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헌재 접수된 공직자 탄핵소추안 13건 가운데 지금까지 8건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른바 주율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국회의 탄핵소추가 줄줄이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치적 탄핵에 법의 철퇴가 내려진 거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탄핵소추권 남용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헌재 판단을 부각하며 윤 대통령 파면에 동력을 집중했습니다.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의 절반이 학원 등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정부의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 달 평균 33만 원을 지출했는데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 비용이 155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모두가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 위법은 없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첫 소식 권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 그렇게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한 표적 감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내용을 왜곡하거나 감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결론도 같았습니다. 과정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도 불기소 처분 등과 관련해 재량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무 정지가 되었을 때 신속하게 복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98일 만에 출근한 최 원장은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고 이 지검장은 직무정지 기간 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면서 남은 탄핵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관심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헌재로 넘어온 탄핵 심판 13건 가운데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데요. 윤 대통령의 사건을 포함해 5건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된 국회 탄핵소추안은 모두 29건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지난 2023년 2월 야당 주도로 추진한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시작으로 마지막으로는 한독수 국무총리까지 중복 인원을 빼면 모두 공직자 23명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무총리 한독수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탄핵안은 모두 13건인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8건이 기각됐고 인용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 헌재의 판단이 남은 건 모두 5건입니다. 재판부가 계류돼 있던 사건들을 하나씩 털어내며 주요 사건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의 첫 변론이 시작됩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선고가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탄핵안 29건 가운데 나머지 16건은 국회에서 발의는 됐지만 해당 공직자의 자진 사퇴 등으로 폐기되거나 철회됐고 일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주장했는데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문에도 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사죄를 요구하며 파상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감사원장의 일부 불법 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면서 윤 대통령 파면으로 전선을 돌렸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여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애초 거대 야당에 밑보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탄핵소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은 정치적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에 철퇴를 가한 역사적 선고라고 호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졌습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당내에선 이재명 세력의 방탄, 보복, 줄탄핵이 8번 연속 기각됐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는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헌재가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에 경종을 울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파면 결정을 받진 못했지만 감사원장의 위법 행위가 일부 인정됐다는 점에 의미를 뒀습니다. 공직자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려는 헌법 수호 목적에서 적법 절차를 거친 탄핵소추를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헌재 판단도 부각했습니다. 재발 방지, 또 헌법에 대한 정의, 해석 그런 것들 하는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탄핵소추가 탄핵 남발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다만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을 주시하며 추가 대응은 자제한 채 윤 대통령 파면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민주당 안에서 거론돼온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카드는 당분간 동력을 얻기 힘들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계엄 사태 이후 줄곧 수세에 물렸던 여당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까지 역공을 펼 걸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 검사 탄핵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야당의 줄탄핵을 꼽았습니다.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때문에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을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도 야당의 연이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확인됐다며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헌재의 선고가 윤 대통령에게 되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헌재는 검사 탄핵 사건 선고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된 만큼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법 수호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다 해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도 했는데 이 같은 판단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오히려 배치된다는 겁니다. 또 국회 봉쇄 시도와 체포조 운용 등 다른 주요 쟁점들이 산적한 만큼 이번 선고가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에 결정적 영향을 주긴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산 와인에 200% 관세를 매기겠다며 관세 보복에 나선 유럽에 재반격을 경고했습니다.
관세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은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은 상호 관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미국의 채점 기준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관세 전쟁이 점점 더 격화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유럽의 관세 보복에 맞보복으로 대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산 위스키에 부과하기로 한 50% 관세를 즉시 폐기하지 않으면 유럽산 와인에 더 큰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유럽이 위스키에 더러운 관세를 부과했다며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와인, 샴페인 등 모든 알코올 제품에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4월 2일로 예고한 상호 관세를 바꿀 생각이 없다며 미국이 더는 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No, I'm not going to bend at all. Aluminum or steel or cars. We're not going to bend. We've been ripped off as a country for many, many years. We've been subjected to costs that we shouldn't be subjected to.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에서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뉴욕 증시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나스닥이 1.5% 넘게 하락하는 등 3대 지수 모두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우리 통상교섭본부장도 관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찾았다고요? 네, 여기 시간으로 오전에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미국 제이미슨 클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한국이야말로 미국과 이 경제 안보를 협력할 최고의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 달 발표될 상호 관세에서 호혜적 조치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 상호 관세를 매길 때 나라별, 품목별 기준이 있을 거라며 이 채점 기준을 파악해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죠. 우리가 시험으로 친다면은 채점 기준이 나름대로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채점 기준을 우선 파악을 해야 되고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또 고칠 거는 빨리 고쳐야 되고 또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 본부장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요구하는 미국 업계 요구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분위기를 탐색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 보복 관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에는 현재 입장에선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 북한 김정은을 언급을 했죠. 네,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에 앞선 기자 문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몇 차례 거론했습니다. 1기 때 맺었던 김정은과의 관계를 재구축할 건지 질문해 자신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고 그는 확실히 핵 보유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1기 때 자신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됐다면 북한과 핵전쟁을 하고 또 수백만 명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국이 평창 올림픽에서 성공을 거뒀다며 트럼프 정부 업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 건 2018년 6월이고 평창 동계올림픽은 그보다 앞선 2월에 열려 트럼프 주장은 다소 개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최 원장은 헌법재판관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공직 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자 관저에 머물던 최재해 감사원장은 곧바로 감사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처리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입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 원장은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전국에선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원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기관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다만 야당이 지난해 12월 5일 처리했던 탄핵소추안이 무리한 공세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전 정권을 표적 감사하고 현 정권은 봐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이유 분리를 이유로 정치 감사라고 비난한다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최재해 원장의 복귀로 대행체제였던 감사원의 업무는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신년 감사 계획과 올해 진행된 주요 감사 결과 등을 보고받은 뒤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굵직한 사건들을 털어낸 헌재가 조만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할지 관심입니다. 아직은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사건 선고 당일에도 오후에 재판관 평의를 열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고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겁니다. 아직 재판관들이 찬반 입장을 공유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선고가 예상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은 넘기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의 합류로 뒤늦게 8인 체제로 보완되면서 불완전성 논란을 겨우 벗었기 때문입니다. 8인 체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0일차 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에 대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심판 등 관련 사건 판결을 선고하며 교통정리를 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 평의가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 측도 선고 기일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의 변론이 종결됐고 지금 선고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결심까지의 기간이 최장이었다면 의미가 있지만 결심 이후에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그것은 최장 기간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소추 사유를 반박하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던 탄핵심판. 헌법재판소는 단 하나의 오점도 남기지 않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감사원장부터 검사 3명 탄핵소추안까지 줄줄이 기각되자 이제 시선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로 쏠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고 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어떠한 헌재 결정에도 승복하겠다며 민주당도 그렇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습니다.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탄핵 정국 이후 펼쳐질 시나리오를 두곤 플랜 B까지 준비하는 분위기도 읽히는데 선고가 난 뒤부턴 개헌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권력이 집중돼 있어 4년 중임제의 공감대를 이뤘다며 탄핵이 기각되면 광범위하게 논의할 거라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은 윤 대통령 파면이 가장 중요하다며 헌재가 신속히 선고기일을 잡아줄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여기엔 진영도 이념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며 국가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선택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침몰시킨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고 대한민국을 위해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또 여당 의원 수십 명이 헌재 앞에 몰려가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한 비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계속 겁박할 거면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선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확정되면 대통령 소속 정당은 헌재로부터 정당 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여야의 벼랑 끝 대치는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소모적인 정쟁 속에 추경이나 국민연금 개혁 등을 위한 여야 협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일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경찰과 관계기관이 폭력 사태에 단단히 대비하는 가운데 헌재 담장에는 철조망까지 등장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경찰은 헌법재판소 반경 100m 이내를 완전히 비우는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인근 상가에는 입간판과 화분, 유리병 등 무기가 될 수 있는 건 모두 치워달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요구해서 이런 거 앞에 이런 거 치우기도 했는데 그때 한번 쓰러진 적 있어가지고 조금 이상하면 바로 다 들여놓고 그래요. 여기 물이 막 흔들거든요. 원래는 한번 같아가지고 저는 밖에 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으로 치우거든요. 경찰은 또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재 인근을 포함해 서울 도심의 고층 건물 옥상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뿐 아니라 선고 당일 헌재 근처의 공사장과 주유소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흥분한 시위대가 기름이나 연장을 탈취해 불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겁니다. 연장도 많고 저기잖아요. 위험 저기 하는 게 많잖아요. 아마 공사 중지 저기 내려올 것 같은데. 경복궁 등 헌재 인근 문화유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종로구청은 운현궁의 경우 시위대가 훼손할 불상사에 대비해 문을 아예 걸어 잠그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서부지구 폭풍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헌재 담장위에는 시위대 난입을 막기 위한 원형 철조망도 설치됐습니다. 폭풍 전야 분위기 속 캡사이신과 장봉 사용 훈련까지 마친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을 포기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자 다시 한번 고심에 돌입했던 검찰. 천대엽 처장이 어제 즉시항고해서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하지만 결국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기존의 결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인데다가 검찰총장이 숙고 끝에 준사법적인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떤 외부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구속기간 산정 방법이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선 법률 해석상의 논란이나 위헌성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즉시항고는 검찰이 판단해서 할 일인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 필요성을 언급하는 건 삼권 분립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법원 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안팎의 갖은 논란 속에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한 만큼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문제 등은 항고 절차가 아닌 본안 재판에서 다뤄지게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할 필요성을 언급한 걸 놓고 여야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항고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으라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후 구속기간 계산 문제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는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천 처장 개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독립성 원칙을 깬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이라는 주장입니다.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한다며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라고 지적하자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며 이재명 대표를 두둔했습니다.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법원 결정에서 공수처 수사권 자체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게 더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애써 이 사실을 외면하려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의원들이 대거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 압박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유독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스스로 불신을 초래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천 처장 발언으로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가 아무런 정당성도 없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항고해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론도 거듭 강조했는데 다만 역풍을 우려해 탄핵 카드까지 꺼내는 데는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선고의 변수로 작용하리란 분석도 나오는 만큼 여야 모두 여론전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모습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5세) 이하 유아, 즉 취학 전 아동들의 절반 가까이가 예체능은 물론 영어, 수학, 논술 등 학원을 다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한 달에 평균 30만 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초중고교 학생들 학원뿐만 아니라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도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6살 미만 아동 13,2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험 조사를 해봤더니 학원 다니는 유아는 조사 대상의 47.6%,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특히 2세 이하도 24.6%가 사교육을 받았고 5세는 81.2%로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천 원, 태권도, 피아노, 미술 같은 예체능 학원비가 17만 2천 원이었고 국어, 영어, 수학, 논술 같은 일반 과목 학원비는 34만 원이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가정보육 유아가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영어 학원으로 등록된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 가정보육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반일제 이상 영어 유치원비는 한 달 평균 154만 5천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유아 사교육비 증가 현상은 취학 뒤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급증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심리들이 많이 작동되는 것 같고 사교육 참여율이 많아지다 보면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교육 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과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아이들이 줄어드는데도 사교육비는 점점 늘어나는 딜레마는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그렇다면 초중고 사교육비는 어떨까요? 지난해에는 29조 원을 넘어서 4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규모로만 따지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맞먹는데요. 영유아와 이른바 N수생 교육비는 포함도 안 되는데 사교육비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체육복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학원으로 향합니다. 고물가에 힘들어도 부모는 학원비만큼은 못 줄입니다. 그냥 생활비 반은 사교육비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럼 가방, 옷 이런 그런 거 사는 것들 그런 거는 많이 줄이고 사교육을 줄이진 않는 것 같아요. 힘들다고.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새 학생 수는 1.5%, 8만 명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7.7%, 2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로 감소했다가 최근 4년간 계속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7만 4천 원으로 한 해 전보다 9.3% 늘었습니다. 사교육 참여 학생만 보면 1인당 월 59만 2천 원으로 7.2% 증가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도 1.5%포인트 상승하며 처음 80% 선을 넘었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앤 정부 대책이 무색한 이 같은 결과는 제도 변경에 따른 불안감에 고물가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 학점제와 함께 크게 바뀐 대입제도를 처음 적용받는 중학교의 경우 초중고 가운데 사교육비 총액 증가율이 9.5%로 가장 높았습니다. 고1의 지출 증가율이 9%를 기록한 것도 갑작스런 의대 증원 발표 영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공교육서부터 일단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부모들이 또 경쟁 사회 되다 보니까 좀 더 그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 자녀들 좀 더 잘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봐야죠. 공교육 영역인 늘봄학교와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36.8%로 한 해 전보다 4.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고등학생의 EBS 교재 구입 비율도 수능과의 연계율 감소 영향으로 4년 연속 줄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시작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철강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이달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끝내 현실화하자 정인교 통상본부장이 곧바로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줄줄이 예고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와 더불어 나라별 상호 관세 문제도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 본부장은 미국과의 본격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국익 최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에 가장 적합한 협력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인식시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예고와 유예, 번복이 잇따르다 보니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정부도 바빠졌습니다. 일단 첫 폭탄을 맞게 된 철강 알루미늄 분야를 중심으로 위기 극복 방안을 만들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관세 회피를 위한 불공정 무역 시도가 훨씬 빈번할 것으로 보고 통상 방어 기능을 확대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불공정 무역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상 방어 조치를 강화하고 무역위원회의 조사 역량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 수입에 대응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미국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제가 국내 시장에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또 철강과 알루미늄이 포함된 파생 상품도 이번 관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역투자진흥공사, 포트라를 지원 창구로 지정해 초기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반시장적인 법안이라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여야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한 차례 본회의 상정이 미뤄졌던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부결당론을 정했지만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찬성표를 던지며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야당은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거로 기대했습니다. 우리 증권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반면 여당과 재개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하면서 성장에 쏟아야 할 자원을 경영권 방어와 법정 싸움에 투입해야 할 거라는 논리입니다.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주주들 단기 이익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배당 확대나 단기 주가 상승에만 집중하게 될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통위법에 더해 상법 개정안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는데 여권 일각에선 다른 목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제2요구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그런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최상목 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 또 한 차례 충돌이 전망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 파트너스가 신용 등급이 강등될 거란 예비 평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820억 원 규모 단기 사채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신용 등급 하락을 인지하기 전 사채 승인이 났다고 해명했습니다. 카카오는 이르면 내일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판매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던킨 가맹본부가 주방용품이나 유산지, 채반 등 음식의 질과 관련 없는 품목까지 본사를 통해 사도록 점주들에게 강제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항공기 내부 전력이 끊기더라도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조 전원 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 특별 단속 결과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국내산 암컷 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오늘부터 주소지 관할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는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이번 황사가 발원한 중국 북서부 고원지대에 폭설을 동반한 폭풍이 덮쳤습니다. 시베리아로부터 불어온 찬바람에 황사에 이어 꽃샘추위까지 한반도로 날아들 예정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땅거미가 내려앉은 고속도로에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구조대원들이 열심히 눈삽을 휘둘러 길을 내보지만 금방 다시 하얗게 뒤덮이고 맙니다. 결국 모두 달라붙어 눈 속에 갇힌 차량을 밀거나 경찰차, 중장비를 동원해 끌어내기도 합니다. 一辆轿车内3人被困，其中有1名婴儿。由于现场车辆无法进入，救援人员经过近1小时的徒步抵达现场。 중국 북서부 내몽고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지에 눈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초속 30m 넘는 강풍이 황사를 일으킨 데 이어 시베리아에서 불어온 찬바람이 폭설까지 뿌린 겁니다. 고속도로 곳곳이 폐쇄되면서 졸지에 난민 신세가 된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封路了，下大雪，这里就是给送那泡面的，就是感动吧。10几个小时呗，下雪完了能见度能有5米就不错了，有的时候连看都看不见。 30cm 두께로 쌓인 눈은 날이 새도록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앞서 북서풍을 타고 올해 첫 황사가 날아들었던 베이징엔 이렇게 봄꽃이 피었는데 이번에도 하루 이틀 시차를 두고 계절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고 외곽 산간 지역엔 눈발도 날릴 거란 예보입니다. 춘삼월에도 멈추지 않는 동장군의 기세에 황사에 이어 꽃샘 추위까지 한반도로 건너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도쿄 중심가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피의자인 40대 남성은 생방송을 보면서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찾아갔는데 범행 상황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며 걷고 있던 20대 여성이 40대 남성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 방송을 예고했는데 이튿날 남성은 지하철로 이동하며 생방송 화면을 통해 여성이 있는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범행 당시 상황이 인터넷 생중계로 그대로 나가면서 네티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로 주변과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가 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범인이라고 밝히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はい、配信では普通に明るかったし毎回同じだったら泣きちゃうのでそれに挑戦してて今日ね関係なく応援してたんですけど悲しいしかないですよねすごい 범인은 피해자를 만나 호의로 자신의 저금 등을 털어 254만 엔을 빌려줬지만 이후 연락도 끊고 돈을 갚지 않은 채 방송으로 돈을 버는 모습에 견딜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위험한 신체 부위를 집중 공격한 점을 들어 강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외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할 경우 자신의 위치가 특정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이른바 30일 휴전안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많은 의문이 있다며 당장 수용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와의 우세를 강조하며 트럼프 미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고려한 의도로 보입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탑 위로 올라간 러시아군 특수부대가 러시아 국기와 부대기를 꽂습니다.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접경지 최대 거점인 수자 마을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자는 천연가스 가스관이 지나는 요충지로 우크라이나군 점령지에서 가장 큰 마을입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 기습으로 빼앗겼던 영토를 이미 90% 가까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전날 군복을 입고 최전선을 깜짝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쿠르스크 일대를 완전히 점령하라고 지시했습니다. Никаких нет сомнений, что достаточно скоро Курская область будет. 쿠르스크를 영토 교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던 우크라이나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를 비롯한 미국 대표단은 휴전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찾았습니다. 미국은 지난 11일 우크라이나와 고위급 회담을 열어 30일간 휴전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의 수용을 압박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휴전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당장 수용은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시간만 벌어줄 수 있는 30일 휴전안에 많은 의문이 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И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мне кажется, для украинской стороны очень хорошо было бы добиться перемирия хотя бы на 30 суток.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만나 대화할 의향이 있다면서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군사 지원이 끊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확실한 승기를 찾기 위해 러시아가 최대한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준입니다.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배우 김수현 소속사가 다음 주 입장을 밝힙니다. 골드 메달리스트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근거 없는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 명백한 근거로 입장을 내놓겠다며 관련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은 고 김세론 유족 측 발언과 과거 메시지, 사진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사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소속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 사실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과거 사진 등 추가 폭로가 나오자 김수현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의 하차 요구가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가수 휘성의 조문이 오늘 오전부터 가능합니다. 휘성 측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인이 가는 길을 조용히 추모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 외부에서 추모객 취재를 자제해달라고 언론사에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극심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6도지만 낮이 되면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겠는데요. 마치 4월 중순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대전과 광주도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를 텐데요. 해가 지면 다시 기온이 떨어진다는 점 염두하고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풍이 불면서 대체로 양호한 대기질을 되찾았는데요. 낮에 대전과 광주, 전북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산불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5.6도 보이고 있고요. 대구는 4.3도입니다. 낮이 되면 서울이 18도까지 오르겠고 전주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월요일까지 강하고 무거운 눈이 쏟아지겠고요. 찬 공기도 함께 내려와서 다음 주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